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까지 해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지금 제가 동력설정 장치하고 있죠. 동력설정 장치 -1 에서 이제 제 아마 PDF 보면은 문제에 이제 체크 표시돼 있죠. 뭐 몇 번을 풀어라 라고 해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총 이렇게 4개를 해가지고 그 4개를 요 양식에다 넣는 거죠.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제시한 문제 풀이는 다 끝났어요. 네, 도면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기억자까지 기입하는 것까지 해서 남은 건 이제 배치만 남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부품이 남았잖아요. 네, 하나가 부품이 남았는데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 문제 풀지 말라는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뭐 그려서 논다든가 뭐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뭐 지시불이행에 가까운 행위니까 그런 건 하지 않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제가 제시한 거는 지금 1번, 2번, 4번, 5번인데 이 중에 하나가 빠지고 3번을 그려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실 땐 3번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푸는 법을 마찬가지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거 약간 번외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보시는 건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요 커버 3번 이게 3번 부품이죠. 3번 부품 커버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특수상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하고 뭐 공차 기입할 거 다 하고 기형차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얘는 이제 도면 양식엔 배치 안 할 거예요. 제가 제시한 문제에서는 이제 얘 빠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까지 들어갈 공간 안 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전산응용 기능사 시험 보실 때 부품을 이제 저는 4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마다 좀 달라요. 달라가지고 뭐 4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좀 부품의 크기가 좀 크고 덩어리들이 크고 그 다음에 형상이 좀 복잡한 경우는 3개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품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5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는 그렇지만 일반 기계기사 보시는 분들도 실기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일반 기계기사는 이제 바뀌었죠. 올해부터.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이었구나. 작년부터 시험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 기계기사 보시는 분들은 요 하나의 조립도가 주어지지 않죠. 조립도가 2개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치 이동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 기계기사 보시는 분들은 동치 이동이라는 얘기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한 문제는 동력, 한 문제는 치공구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네, 그래서 2개의 조립품이 동시에 나온다.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동력계를 좋아하시잖아요. 문제 푸시는 분들이. 치공구를 싫어하시고. 왜냐면 동력계가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뭐 운에 맡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치공구 공부 안 하고 동력만 죽어라고 파가지고 했는데 이제 일반 기계기사는 그런 거 허용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력과 치공구가 동시에 나오고 대신에 이제 부품을 뭐 동력에서 2개, 그다음에 치공구에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기계기사는 시험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요새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지금 이 양식에 들어갈 게 아니지만 얘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지금 요번 영상에서 할 거는 이제 얘 아직 특수상을 적용을 안 했죠. 특수상을 적용을 할 겁니다. 적용을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옆에, 원래는 특수상 적용하는 데는 이제 요 PDF 파일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커버의 특징이 이제 조립도 상에서 오일 실이 껴진다는 거죠. 네. 요 오일 실이 껴진다. 그러면 얘도 이제 오일실 껴지는 부분에 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공단 규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B가 이제 오일실 자체의 두께죠. 오일실 자체의 두께. 그래서 오일실 자체의 두께가 있고 지금 저희 문제에 나와 있는 오일실의 두께는 이제 여기를 그때는 오일실의 두께는 문제에 측정을 해야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걸 측정을 합니다. 7mm가 나왔어요. 7mm. 7mm가 나왔는데
이제 공단 규격표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게 좀 오일실 두께가 B면 요만큼이 갭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얼마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실무적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인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거에 대한 게 KS 규격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공단 규격이 아니라 실제 KS 규격에도 저 그루브를 그러니까 오일실 하우징을 파는데 저 깊이를 얼마만큼 더 팔아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림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이제 교재들이나 이제 일부 강사님들한테 배우면은 어떤 표를 하나 주고 외우라고 할 거예요. 외우라고 하는데 자, 그 표가 이제 이거죠. 여기서 요거. 요 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저 깊이를 더 해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던 표하고 얘가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해주는 거잖아요. 공차를 더 해주는 거니까 요거 앞에 플러스만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만 들어가고 요 마이너스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게 여기 이거 구멍에 값을 이제 그 B 값에다 얼마를 더해라라고 있는 값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오일실 자체 얘 있죠. 얘. 그러니까 오일실이 생산되면 이 오일실 자체의 두께가 이런 공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강사님들이나 일부 교재에서는 이거를 그 깊이를 더하는 값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나름 일리는 있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나름 일리는 있는 게, 이제 우리는 7이니까 만약에 7을 가정으로 얘기를 하면 6에서 10 이하다. 이게 7이잖아요. 요 사이에 7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3. 즉, 6에서 7, 그러니까 7짜리 이제 오일실이 만들어지면 이 B의 두께는 0.3mm 두꺼울 수도 있고 0.3mm 얇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일실이 튀어나오지 않게 이 커버에서 요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조립되는 게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었으니까 마이너스는 고려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더 얇아진 거니까 안 튀어나오겠죠.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었으니까 플러스 0.3이 났을 때 얘를 딱 정치수로 맞추면, 그쵸? 이 깊이를 정치수로 맞추면 0.3mm가 튀어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0.3mm를 더 깊게 가공을 한다. 여기까지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저게 튀어나오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까지는 동의해요. 까지는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해보면 치수 기입하는 형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걸 0.3mm 더 깊게 하고 나서 치수 기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특수성 적용 안 했지만 치수 기입 할게요. 자, 저는 0.6mm를 더했죠. 이거 왜 0.6mm 더했는지 저희가 이거 부품도 일반 투상 할 때 그때 설명했으니까 그 영상을 다시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고, 솔직히 말하면 실무할 때는 두께를 0. 얼마를 더 하지 않아요. 지금 오일실 두께가 7이잖아요. 그럼 실무 때는 그냥 7 딱 그렇게 파요. 저기 좀 튀어나온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거 튀어나오는 부분에 이제 깊이를 제어해 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거든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오일실을 끼고 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요 오일실이 튀어나오지 말라고, 오일실이 이쪽으로 삐져나오지 말라고. 왜냐면 얘는 그냥 마찰력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삐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런 회전체는 안 삐져나오고, 만약에 이 축이 왕복 슬라이드 운동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 마찰력에 의해서 얘가 딸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하냐면 여기다 커버를 하나 씌워줘요. 얇게. 못 튀어나오게. 근데 이때는 오일실이 돌출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공차를 줘요. 근데 공차를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오일실의 공차가 0.3이면 0.3을 딱 맞춰서 주면 안 되고 그거 더 크게 줘야 돼요. 더 깊게. 더 깊게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제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기입한 게 7.6이라는데 이게 7.3이다 라고 한다면 7.3 딱 이렇게 기입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일반곡차가 포함돼요. 그럼 내가 7.3을 지시했으면 만약에 일반곡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이 구멍이 7.3이나 7.2로 파일 수도 있어요. 일반곡차로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럼 7.2로 파였는데 플러스 0.3이 나왔어. 그럼 어차피 튀어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그 형태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생각은 알겠어. 플러스 0.3mm 날 수 있으니까 그 0.3mm를 더 하는 거야. 왜 근데 그래도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 학생들한테 이 표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저는 이거를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표를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대신에 이게 저 깊이 값을 더해주는 값으로 있는 게 아니다. 오일실의 폭에 대한 공차다. 오일실 제품 자체에. 그리고 이 표를 외워서 활용하려고. 왜냐면 이 표가 공단 자격증에 있는 규격표에는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강사들이 케이스 규격을 그래도 좀 읽어본 케이스 규격을 좀 읽어본 강사님들이겠죠. 강사님들이 이걸 보고 이걸 그렇게 써요. 쓰는 이유까지도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해는 가요. 근데 그 치수를 기입하는 형태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최소한 그런 의도로 이걸 썼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7.3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지우고 제가 7.3이라고 쓸게요. 자, 요렇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 0.3mm. 그랬다고 하면 최소한 여기에 공차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네. 플러스 0.1은 허용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제로죠. 0에서부터 플러스 0.1까지. 마이너스는 허용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인정해요. 그치. 오일실 두께가 최대 0.3mm가 더 두꺼울 수 있으니 그 0.3mm를 고려하고 거기에서 공차를 플러스 0.1까지만 허용해야지. 이렇게 기입을 했다고 하면 제가 그 강사님들이랑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끝난다? 이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쓰시겠다고 하면 저걸 공차를 붙여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런 이유로 쓰겠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얼마 나와요? 7.6mm가 나온다. 절대 안 튀어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틀린 거로 볼 수 있지 않냐? 채점관이. 만약에 채점관이 이걸 틀린 거로 본다고 하면 채점관도 뭔가 이상한 개념이 좀 이상한 채점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잘못 알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케이스 규격에는 저 오일실 하우징 저 깊이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실무에서는 아예 고려도 안 해요. 저거 좀 튀어나오면 어때? 고려할 때는 뭐예요? 아까처럼 겉에 커버가 씌워질 때고, 커버가 씌워질 때는 명확하게 좀 더 깊게 해줍니다. 딱 0.3에 맞춰서 안 줘요. 0.3에 맞춰서 준다고 하면 아까처럼 플러스 공차를 줘야 돼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이해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할 거면 차라리 0.4를 했으면 플러스 0. 얘가 0.3이면 플러스 0.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이제 시중에서 돌고 있는 방식, 저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방식이다 보니까 그걸 참조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는 대략 요 3칸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자격증 시험에서 이거보다 두꺼운 두께가 나온 적이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안전빵 하면 요거 다 외우시면 좋죠.
다 외우시면 좋은데 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외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6, 0.2, 10, 0.3, 14, 0.4, 그다음에 18, 0.5, 25, 0.6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모초가 뭐 이하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6이면 0.2니까 6보다 크면 0.3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다 외우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저걸 고려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했을 때는 이제 플러스 공차는 꼭 주시는 게 그 원리상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일단은 KS 규격을 닫고 전체 화면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이제 특수수상을 적용을 할 겁니다. 특수수상 적용하는데, 이거 특수수상 적용하는 게, 거의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답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이 답은 아니에요. 다 이거 특수수상은 어차피 이제 안쪽에 구멍이 있으니까 단면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되게 좋은 예제로 한 가지 활용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일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도 이론 쪽에서 단면도법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면도를 치는 건 결국 뭐다? 수문선을 없애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 추세는 수문선을 없애지 않는다. 실제 실무에서는. 왜? 수문선을 없애는 행위가 필요했던 게 예전에 손으로 제도를 할 때는 이 하나씩 끊어져 있는 점 이걸 그리는 게 사람이 일일이 그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없앴는데 요새는 캐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문선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점점점을 내가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선 있는 대로 그대로 도면을 활용을 한다. 실무 도면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제도의 그 방식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도 이론 자체가 이제 그 요새 바뀐 제도 기법에 따라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단면도 그럼 수문선 다 표현해도 되니까 단면도 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얘는 단면도를 꼭 쳐야 됩니다. 수문선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요게 이제 진짜 단면도가 필요한 진짜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원래 단면도의 개념과 약간 다르게 수문선을 없애기 위해서 단면도를 주로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 형체는 수문선을 써도 되지만 그래도 단면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되게 얇은 거리에 외부에 있는 외형선하고 안쪽에 있는 수문선하고 가까이 근사한 곳에 선들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수문선 형태로 지금 수문선 형태로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했죠. 이러면 사람이 볼 때 헷갈립니다. 여기다 이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치수 자체도 아까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지근거리에 있어서 이 치수 보조선 자체도 이렇게 겹쳐 보여요. 거의 겹친 거에 가깝게 보여요. 우리는 캐드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안 겹쳤다라고 구분을 하지. 이거 출력하면 완전히 겹치거든요. 선 굵기 포함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단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형선과 수문선의 간섭이 너무 심할 때는 이게 수문선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면도가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결정이 났죠. 여기에 단면도를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제 단면도의 형태인데 단면도의 형태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여기에 이제 맞는 형태의 단면도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단면, 또 하나는 반단면, 또 하나는 부분단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시중에 돌고 있는 답은 전단면일 거예요. 이거 전단면인데 대부분의 강사님들 전단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 그냥 전단면 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단면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를 온단면으로 쳐도 전단면이래. 온단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네, K6의 온단면이니까 온단면으로 쳐. 그런데 온단면이 정답 딱 이것만 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여기서 반단면을 쳐도 되고
부분 단면을 쳐도 되는데 단 온단면을 쳤을 때 도면 작업하는 작업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단면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패턴을 외우는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다 알려주셔야죠.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부가 학생들이 이제 잘못 알고 실무로 넘어가면 못 모르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 이거를 온단면이 아니라 반단면으로 쳤어. 그럼 야, 이걸 누가 반단면으로 쳐, 온단면으로 쳐야지, 딱 그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뭔 개들 같은 소리냐. 이걸 온단면으로 치든 반단면으로 치든 그건 도면 작성하는 사람 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학생들은 다 알아야 돼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럼 학생들 나중에 시험 볼 때 헷갈려요. 그게 헷갈리지 않을 정도. 본인이 적절하게 헷갈리지 않고 그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작업 효율성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한테 단조롭게 수업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을 내려고 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수업 시간 점점 늘어나는 게 맞아요. 제 영상 보시면은 강의 영상 시간 엄청나게 길고 저게 저렇게까지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해요. 네, 실제 도면을 잘 그리려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세 가지 단면을 다 쳐볼게요. 자, 그리고 얘 단면 치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표현되는 게 뭐예요? 다 지름치수예요, 지름치수. 이 지름,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입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입, 아이고, 잘못 찍었다. 네. 이렇게 기입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MA? 파이프 주주면 되잖아. 나머지 원이라고 다르겠어요? 다르겠어요. 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얘는 이거 단면 친 거 하나 있으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날라가는데, 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도 원칙에 관련된 거고, 실무에서는 안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없애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 때는 없애세요. 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있으면 감점인가요? 감점은 안 당할 거예요. 감점 하면은 그 채점만 진짜 이상한 거야.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단 얘가 있을 땐 요게 뭐 치수 뭐 하나라도 기입돼야지. 치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덜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주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주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여기 치수가 하나도 안 기입돼 있는데 얘가 남아있다 그러면 감점할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필요 없는 도면이거든요. 치수를 기입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제 1면도, 2면도, 3면도, 그러니까 바라보는 면을 몇 개로 하느냐, 그거의 기준이, 여기서는 치수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필요해. 여기서만 치수가 표현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필요해. 그거예요. 근데 치수가 아무것도 기입 안 돼 있는데 이게 떨렁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제도 원칙상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치수가 하나도 기입 안 되면 감점을 한다. 근데 실무는 치수가 하나도 기입 안 돼도 저걸 둡니다. 작업자들 형상 파악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새 이렇게 한 장의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을 갖다 놓는 미친 짓은 아무도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 좀, 옛날에 이제 종이로 도면을 관리할 때 종이 장수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 이제 파일로 관리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한 장에다 저 여러 개 부품 갖다 놓으면 욕먹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좀 둘게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다른 형태의 표현 방법,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설명드릴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두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 때는 안 쓸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때는 제가 분명히 요거 안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은 단면 형태 제일 편한 거 뭐죠? 저는 온단면이니까 온단면 정리할게요. 트림해서 여기서 단면을 치고 나면 이제 열었겠죠. 단면을 치고 나면 이 모서리는 안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숨은 선들 전부 다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 중심선 3개 빼고 그냥 전부 다 외형선으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들어가야 돼요? 해칭 들어가야죠. 저 솔직히 말하면 해칭 넣는 게 좀 어색해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단면 쳐도 해칭을 안 넣었어요. 도면 용량 차지한다고. 그래도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긴 봐요. 다. 여기 요렇게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해칭선이 잘 표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약간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0.5 스케일을 0.5 정도로 그러면 좀 더 촘촘해지면서 해칭이 좀 많이 보이죠. 근데 너무 많이 줄이지 마세요. 나중에 시꺼멓게 나옵니다. 출력하면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온단면은 상당히 편하게 쉽게 그렇게 정리가 끝난다. 자, 그 다음 반단면. 자, 반단면은 어떻게 되죠? 자, 트립. 자,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형선인의 절반을 잘라줍니다. 외형선인의 위쪽을 좀 자를게요. 위쪽을 절반을 잘라요. 여기가 이렇게 끊겼네요. 요거는 다시 경계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트림. 자, 요 중심선하고 얘까지도 잡아줘야겠다. 얘까지도 잡아주고 엔터. 자, 여기 자르고, 그렇죠? 요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잘라야죠. 반대쪽은 숨은 선을, 그렇죠? 반대쪽은 숨은 선을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외형선이 있는 쪽에 있는 숨은 선들은 전부 지워줘요. 얘네들은 표시되면 안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얘 지우니까 중심선도 같이 지우나요? 이거 중심선은 지우는 거 아니에요. 중심선은 숨은 선이 없어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위치가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뭐예요? 요 위쪽에 있는 숨은선들을, 그렇죠? 그래서 중심선만 빼고 전부 다 뭘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이 해칭 들어가야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게 반단면.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단면인데 부분 단면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몇 번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단면이 여기 있는 온단면보다 자꾸 전단면 제가 습관돼가 전단면이라고 하는데 온단면보다 단점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는데 얘는 이게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5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기입하고 나서 뭐 해줘야 돼요? 여기 치수 보조선 없애줘야죠. 자, 두 번째 있는 치수 보조선 2를 끄고 그것만 끄나? 치수 선도 2를 끄고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전 요거 하나 했어. 근데 여기 뭐 있어요? 얘도 있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지름. 또 뭐 있어요? 여기 이지름 있지. 3번 해줘야 되네. 야, 그러면 작업이 엄청나게 불편해지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됐는데 반단면을 선택한 분의 이거 선택해도 되는데 선택한 분의 잘못은 뭐예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반단면을 표현해도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얘하고 출력하고 나면 일직선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외형순돼 있으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크게 메리트는 없다. 굳이 반단면을 해야 될 그런 메리트는 크게 없다. 반단면으로 좀 좋아지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온단면. 이제 일반적으로 온단면을 안 하고 반단면을 하는 이유는 외형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온단면을 하면. 그때인데 지금 이 형체 같은 경우는 온단면을 쳐도 외형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설경기에도 기능사에 있는 예제들을 풀 때 그런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단면을 치지 않으면 그 외형의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때 꼭 그럴 때만 써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치수 기입하는 형태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앵간하면 반단면 안 치려고 그래요. 치수가 기입하는 게 불편해지니까. 그런 이유에서 반단면을 피하는 것뿐이에요. 잘 피하는 건데 요 반단면의 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요 상태에서 뭐냐면 부분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형태도 보면서 치수도 이렇게 불편하게 기입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게 부분 단면이다. 그럼 부분 단면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이제 여기다 부분 단면 칠 건데 여기서 부분 단면 적용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잘못이에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부분 단면 쳐도 된다 그랬지? 자, 요렇게 파단선을 두고, 그쵸? 파단선을 기준으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도 잡고, 자, 이쪽에 자릅니다. 자, 외형선 이렇게 잘라주고, 위쪽에 외형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수문선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지워요. 그쵸? 아까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반단면이라 부분 단면은 약간 비슷한 게, 부분적으로 단면을 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게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이제 외형선으로 바꿔야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걸 답으로 택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외형선으로 바꾸는 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치수 기입할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되죠. 이럴 거면 그냥 반단면을 치세요. 왜냐면 얘도 없잖아요, 반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그냥 반단면을 치는 게 맞아요. 이럴 거면 왜 부분 단면을 쳤지? 이게 부분 단면 잘못 쓰는 거예요. 저라면 이 도면 보면 이 도면은 무조건 감점할 거예요. 표현상으로는 요거 이렇게 날려버리면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긴 한데, 그럴 거면 반단면을 쳐야지. 왜 부분 단면 쳤어? 이거는 이 사람이 뭔가 도면에 대한 이 단면도법, 특수수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넘어가고 다시 원래대로 원본. 그러면 이제 얘한테 부분 단면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치수를 기입하지 않게 부분 단면을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 직경을 가지고 있는 얘와 얘를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SPL. 자, 스플라인으로 자, NEA 근처점으로 여기 잡고 요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 파단선이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요 점을 넘어가면 안 된다. 얘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럴 거면 치지 마. 이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요거 안 넘어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쳐도 돼요. 비슷한 높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높게, 여기는 낮게. 이렇게 치셔도 돼요. 단, 여기 지름은 온전하게 표시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자, 이렇게 여기 잡고, 아까 실수로 여기 이제 해서 연장, 이게 지금 제가 트림 세팅이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인 상태를 그대로 둬가지고 이게 남았거든요. 예, 이렇게 잘리죠. 예, 이렇게 잘리는데, 모서리 2를 연장 안압, 노이즈 스탠드로 하고 나면, 얘는, 예, 통째로 날라가요, 통째로. 예, 통째로 날라가게. 그럼 여기 이렇게 날라가요. 그쵸? 이렇게 나고 나서 뭐예요? 수문선은, 예, 이거 만약에 수문선을 반대쪽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분 단면을 잘못 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 상태. 여기 수문선 자를 필요 없잖아요. 왜? 그대로 다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반대쪽에 수문선만 지우고. 자, 그리고는, 여기서 마찬가지 쭉 다 선택을 하고, 그렇죠? 중심선은 빼고, 전부 다 뭘로? 외형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가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미리 보기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분 단면이 훨씬 더 지금 이 형상에서는 표현이 좋아요. 반단면보다는. 치수도 편하게 기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선과 이 선이 상당히 가까운데, 이거 출력하면 일직선으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아예 떨어져 있으니까 저건 다른 요소야라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도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하고 얘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출력되고 나면. 근데 여기가 완벽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세 개가 모두 가능하나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얘일 거예요. 반단면. 이 선택이 가장 안 좋을 거다. 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놓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게 더 편하냐.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굳이 파단선 안 그리고 그냥 반대쪽에 수문선을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지 않아. 근데 개인적인 취향에서 나는 작업성이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 부분 단면 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부분 단면을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걸 감점을 한다 그러면 그 채점가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답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감점을 했다 그러면 그 채점가는 미친 거예요. 채점관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채점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다. 근데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특수성 정리 다 됐고 이쪽은 원래 없앨 거니까 특수성 정리고 뭐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대로 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일전에 이제 제가 이 영상 작동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목각기 안 돼 있죠. 얘가 이제 껴 들어가는 애니까 이제 여기 조립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껴서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애니까 얘가 잘 껴지려면 목각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각기가 없어요. 실제로 제 잘 껴 들어오라고 해서 여기는 목각기가 있습니다. 목각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목각기 없는 거 가지고 선생님 잘못 그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얇아지는 게 싫어서 제가 뺀 거고 깊이는 충분한가? 저거를 목각기를 적용을 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게 깊이도 봐야 돼요. 깊이는 충분하네. 4mm 나오니까. 그럼 목각기 줄까?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2mm면 그래도 1mm 하고 들어갈 살이 있으니까 여기 목각기 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 줘도 된다 그랬는데 안 줘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목각기가 들어가면은 안쪽에 이제 여기 같은 끝단에 이 스트레이트부 이 스트레이트부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는 살이 너무 얇으면
거기가 뭉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뭉개지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얘가 결국은 이제 2mm의 살이 2mm라는 요 두께가 베어링을 밀어줘야 돼요. 베어링을 눌러주고 있어야 돼요. 베어링이 못 튀어나오게 막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너무 얇아버리면 뭉개져 버려요. 저기가 뭉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주는데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2mm니까 못 깎기 1mm를 적용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얇아졌어. 1mm 살이면 너무 얇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타협을 보고 0.5를 줍시다. 목깎기를 0.5를 줍시다. 아예 안 주긴 좀 뭐 하니까 0.5를 주죠.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저렇게 0.5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0.5를 주게 되면 이제 귀찮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목깎이 돼 있는 거 지금 목깎이들 하나도 치수기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도 여기 1mm 돼 있는 목깎이인데 이것도 치수기 많을 거예요. 전산능력 기술 기능사에서 이제 0.5짜리 쓰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목깎이 치수를 기입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수를 하나 더 기입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0.5로 주면. 반면에 이제 만약에 여기를 1로 했다. 그럼 치수를 기입 안 해야 되는 거죠. 1로 할까 그냥. 1mm 살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1로 하죠. 치수 하나 더 기입하는 것보단 1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고민을 하시나요? 그런데 원래 도면 그릴 때 항상 저런 거 고민해요. 이러는 게 좋을까? 저러는 게 좋을까? 근데 뭐 여기가 경사부가 있으니까 1mm만 있어도 베어링 충분히 눌러줄 것 같으니까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요 마침 잘 됐네. 요 트림 요거 이렇게 삐져나왔잖아요. 삐져나온 거 이제 삐져나왔으면 얘 딱 델리트 지우고 다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말고 트림 목깎기 선택하고 여기를 툭 안 잘리네? 왜 안 잘리지? 예, 툭 누르면 잘리죠. 잘립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저 해칭을 편집할 수 있으니까 지우고 다시 해칭 작성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해칭 다 넣고 나서 바꿨더니 해칭 삐져나갔네 하고 이제 막 해칭 지우고 다시 해칭 넣는데 그러지 마시고 해칭을 한번 트림으로 잘라보세요. 네, 잘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특수상 전개를 했다. 그렇죠? 이제 요거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치수 기입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